토지거래 허가제도와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판례들은 자꾸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결론만 물어봐요. 있다 없다만 물어보니까 판례가 많았고 헷갈려요.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환장합니다. 아우 분명 이거 있다 아니면 없다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 명확하게. 그런 걸 방지하려면 자꾸 보셔야 돼요. 자, 2개 남았습니다. 무효의 효과.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돌려주고 받아야 되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된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딱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 2가지.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각과리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더라. 아깝단 말이지. 그죠? 그 무효인 계약을 되살려보자 라는 걸 무효행위 재생이라 한다. 각과리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더라. 둘이 이 계약을 되살려보자. 이걸 무효행위 재생이라 하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이미 봤어요. 하나가 일부 무효. 일부라도 살려보자. 그죠? 또 하나가 유동적 무효.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도록 하자. 2가지도 무효행위 재생의 일종이에요. 무효행위 재생이 4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무효인 137조와 유동적 무효는 받고 2개 남았어요. 하나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또 하나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자, 오늘은 11, 12월 달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이 2가지 개념하고 조문만 좀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무효행위 전환이란 게 뭘까? 자, 갑과 을이요.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에 대하여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계약이란 거래요. 지상권 계약. 그 지상권은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해서 을이 갑수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을이 그 갑수의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상권을 계약을 통해서 을이 취득하려면 반드시 A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전체가. 꼭 등기하라고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등기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으니까 이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니까 을은 갑수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런데 이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갑수의 땅을 사용을 해. 그리고 갑은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다달이 사용료를 주고 있어. 갑은 그걸 또 받고 있어. 즉 을이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있어. 우리 민법상
타인 물건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계약 따로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임대차 계약.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러면 각과 을은 계약은 무슨 계약을 했지만 지상권 계약을 했지만 마치 무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과 을이 체결한 지상권 계약은 무효지만 이걸 뭘로 바꿔준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준다. 요거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이 지상권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여기도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가상적 의사. 그랬을 것 같죠? 네. 사용수익하고 돈을 주고 있으니까. 각과 을이 처음부터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지상권 계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추인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봤죠? 뭐? 무권대리 추인. 자,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대리 행위 그 자체를 추인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로 바꿔줘요. 그죠? 그게 무권대리 추인이었어요. 반면에 무효행위 추인과 뒤에서 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달라요. 자, 그럼 먼저 무효행위 추인은 뭘까? 첫째, 무효인 행위는 원칙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아, 무효행위는 추인이 안 되는구나. 원칙이 안 되는구나.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이런 거 추인해봐야 그냥 무효. 그죠? 원칙이에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상대적 무효의 경우. 무슨 무효?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매매.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자신의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허위 표시는 무효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각과 을은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7월 10일 갑이 이 땅을 정말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 갑이. 그래서 갑이 매수자를 물색을 해. 땅 살 사람을. 그런데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하기 전에 을을 먼저 찾아가서 네가 살래? 진짜로 살래? 그랬더니 사겠대. 그래서 각과 을이 7월 10일 날 새로 유효한 계약을 했어. 따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가장매매 했던 각과 을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진짜 매매를 새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런데 이때 새로 진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각과 을이 만나갖고 1월 10일 날 한 가장매매를 추인할 수도 있다. 이 추인이 이거하고 똑같다.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요. 각과 을이 분명히 여러분이 7월 10일 날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 그 새로운 유효한 계약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추인이란 말이지. 7월 10일 날 갑과을이 만나가지고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인정을 하면 그러면 마치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건 무효행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7월 10일 날 추인했어. 이거 무효 등기였었잖아요. 이거 재활용해야죠. 재활용하면 되죠. 7월 10일 날 이거를 재활용을 해. 유용. 이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해요. 갑과을이 7월 10일 날 새로운 유효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는 이미 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을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등기를 재활용하면 돼요. 그걸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 언제 취득해요, 을은? 7월 10일 날 취득하죠. 즉 장래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효 등기의 재활용과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7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7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처음에 등기한 1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7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가 뭐가 달라져요?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렇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세금을 내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즉 을 등기가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새로운 행위를 한 거로 보는 거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 자, 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무효와 취소가 있고 무효의 뜻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넘깁니다. 128페이지 밑에 무효의 종류 1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른쪽 상대적 무효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은 됐고 가운데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조문 확인할 겁니다. 4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적 무효 한 장 넘기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판례 1번,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6, 오른쪽 동그라미 7, 2번에 동그라미 1, 2, 밑에 4, 1, 2, 동그라미 4. 다음 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기억에 보면 두 번째 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게 뭐? 미등기 전매. 아까 131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맨 위에 보이세요? 미등기 전매행 및 이에 기초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선 깡그리 무효. 그죠? 그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이란 말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동그라미 3번은 판례 읽지 마시고 거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어. 아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 그 타이틀만. 밑에 판례는 어려워요. 읽지 마세요. 그 동그라미 3번은 타이틀만. 오른쪽 4번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기억의 두 번째 줄
허가구역 지정 해제. 그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니은 세 번째 줄.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허가를 받은 경우. 세 가지 확정적 유효. 134페이지. 가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받진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니더라. 그럼 뭐다? 유동적 무효더라. 1.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자체에서. 그럼 뭐야? 유동적 무효지. 동그라미 1번. 뭐야 이거 도대체. 문제를 이렇게 냈어. 확정적 무효가 아니래. 그럼 동그라미 1번 뭐야? 유동적 무효지. 1번 다 고른 분도 있어요. 틀린 거를 1번으로 고른 분도 있어. 환장합니다. 네. 2번. 채무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는 없다. 3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건 거절하지 못한다. 4번.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하지 않았다.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근데 5번. 의리병의 땅을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중간생략 등기했다.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137조.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자, 오른쪽에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양가로 2, 동그라미 1번에 분할 가능성. 동그라미 가상적 의사의 존재. 두 가지 요건. 그래 밑에 판례.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의 땅과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네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건물도 무효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무효행위 전환 138조. 조문만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138조에서 포인트가 첫 번째 줄 다른, 두 번째 줄 다른, 세 번째 줄 다른. 이 다른 이 포인트.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다른 행위. 무효인 지상권 계약 자체가 유효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계약으로 바뀌는 다른. 맨 밑에 139조. 특히 첫 번째 문장. 본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것만 딱 떼서 출제를 해요.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것만 잘라서 출제하더라도. 그래서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퍼런 거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따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양가로 3번의 효과. 새로운 행위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 비소구표 장래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그냥 등기 생각하세요.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 재활용은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된다 그랬죠. 장래효예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잘 나와요. X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4번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자, 내용은 읽지 마시고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죠, 이거? 예? 2시간 전에 했죠.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먹는 후레자식 중에서 내 땅임내 팔아먹는 놈과 내가 갑이요라고 뻥치는 놈. 거기에 무권리자라 그랬죠. 근데 민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아버님이 봤을 때 3억을 받았네? 아버님 추인하고 싶지요? 근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민법에 있는 추인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어떤 조문을 끌고 올 것인가?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할 것인가? 지금 본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할 것인가? 예?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을 해요. 따라서 서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무권대리 추인. 그게 안 그러 4번이. 그 동그라미 2번. 기억을 보면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서급해서 권리가 귀속이 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고 장래효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거죠.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하게 됩니다. 됐죠? 예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3번. 통정한 허위의 매매. 네 글자로 뭐? 가장매매. 추인했죠? 그럼 뭐가 돼요? 예?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지. 뭐가 유효가 돼? 아니, 이걸 추인하면 이게 유효가 돼? 아니,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예. 잠이 확 깼죠? 예, 확 깼죠. 제가 가끔 소리 지르는데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른 거니까 저 자식은 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그러지 마세요. 예. 잘 질러. 제가 목이 나갔어. 하도 소리를 질렀어.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제 강의를 보더니 너 그러다가는 5년 만에 목 나간다 그랬어. 근데 10년 만에 나갔어. 버티다가. 나갔어, 목이. 목이 나갔는데 아직 깨꼬리 같죠? 아니, 가장매매를 추인했을 때 이게 유효가 된다고? 이게? 아니잖아. 그게 틀렸지. 거기다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아니지요.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 새로운 행위로 본다 라고 해야지요. 3번이 틀렸지요. 4번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읽다 보니까 네 글자가 보여. 뭐? 적극가담. 보여요? 에이, 그럼 무효. 그냥 무효. 반사일식이는 무효. 적극가담 나오면 뭐라고요? 무효. 공식.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잊지 마세요. 새로운 행위로 본답니다. 자, 무효 봤어. 취소를 봅니다. 취소가 조금 더 어려워요. 취소는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일단은 유효해. 그런데 취소를 하면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취소 사유. 법에서 탁 정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아무 때나 취소를 못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취소 안 돼. 보통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 샀는데 직원이 기분 나쁘게, 나 기분 나빠서 안 사. 이런 경우 있지. 아니야. 계약하면 함부로 취소를 못해.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취소 사유가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이후에 취소 사유가 생겼어. 안 돼. 취소 안 돼. 계약 당시에 법에서 정해놓은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딱. 그게 뭐냐?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딱 요것만 제착사강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사람. 계약이 무효일 때는요, 갑과 을의 체결한 계약이 무효일 때는 계약을 한 갑과 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송 등에서 저놈들 계약은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즉,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라면 누구든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개나 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개가 짖을 때 어떻게 짖어? 뭐야 이렇게 짖어. 소는 울 때 어떻게 울어? 따라 하시면 되죠. 무효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개나 소나 취소를 못해요. 법에서 딱 요놈들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외워야 돼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 딱 요놈들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취소권자는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자, 여기서 세 가지. 첫째,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때 미성년자가 취소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취소도 법률행위인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부모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예? 이걸 취소의 재취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주 어려운 내용이 또 나와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일단 오늘 하나 기억하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부모 동의 없이 취소를 해놓고 그 취소 자체를 다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특히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고유한 취소권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부모,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죠. 그걸 부모가 대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고유한 취소권이 따로 있어요. 법정 대리. 반면에 임의 대리는 원래는 없어요.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착오한 사람이나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당하면 취소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그죠? 그래서 그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돼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승계인은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 양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이 있단 말이죠. 둘 다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 취소권만 콕 찍어서 특정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취소권자.
네 번째, 누구에게? 상대방, 누구에게?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해야죠.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직접 상대방. 을. 근데 을한테 취소를 하려고 갔더니 을이 죽었어. 그럼 을의 상속인한테 해야죠. 포괄 승계인.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세트로 딱 머릿속에 묶으셔야 돼요. 세트로 딱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취소권이 생겼어.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거나 착오를 하거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권이 생기죠? 자, 이때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취소권자의 자유. 그죠? 내가 취소권이 있다 해서 그걸 반드시 취소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일방적인 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형성권. 잘 나옵니다. 단어 자체가. 표현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권리를 뭐라 하자? 형성권이라 하자. 세 번째.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데요. 전화로 취소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계약 취소한다. 전화로. 있겠지? 카톡. 되겠지? 내용 증명. 되겠지? 분류식.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묵시적.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을이 갑을 사기쳤어. 그런데 갑은 모르고 계약하고 등기를 넘겨줬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 취소하고 을한테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되겠죠. 순서로 따지면. 자, 명시적으로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한다.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보통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격 급한 갑이 을을 보자마자 등기부터 말소하라고 흔들었어. 자, 이 말소 청구 속에 이미 취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요? 들어있죠. 자, 우리 대법원 갑이 을에게 명시적으로 취소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그 취소를 전제로 하는 말소 청구 속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다? 취소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분류식이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워요. 일부 취소의 문제와 취소의 죄취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일부 취소와. 여섯 번째, 취소를 했을 때 효과. 이건 지금 안 봐요. 취소했을 때 효과.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갑이 20일 날 취소를 했다. 계약은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이 을과 계약을 1월 10일 날 했고 1월 20일 날 취소를 했는데 을이 15일 날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 병, 붕 뜨지요. 그렇잖아요. 토지 매매 했는데 갑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 이 병, 즉 제3자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절대적 취소. 대항할 수 없는 거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절대무효, 상대무효 구별했었죠? 똑같아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 절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상대적 취소. 이렇게 돼요. 여기서 취소는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에요. 두 개가 있었죠? 착오, 사기, 강박. 그죠? 절대적 취소가 하나 있어요. 제한 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고 다시 팔아먹었어. 취소하면 이 병,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가장 우선해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가장 우선. 제한 능력자가 왕이에요. 왕. 민법에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기 전에 취소해버렸어.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상태에서 취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지. 그죠?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문제가 생기고, 범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원칙이 있고 특칙이 있는데 이 특칙이 우리 시험범위에 두 개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 두 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특칙을 알려면 원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은 것을 생각해보자. 거스름돈. 택시를 탔다. 택시비가 3,000원 나왔다. 5,000원을 냈다. 2,000원 돌려받으면 되지.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어. 그럼 얼마를 더 받았어? 산수 못하셔? 3,000원 택시비, 5,000원 택시비 냈어. 2,000원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어. 얼마를 더 받았어? 45,000원.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자, 돌려줘야 되죠? 얼마를 돌려줘야 돼? 45,000원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민법은 아니야. 선악을 나눠. 더 거슬러 받는 걸 모르고 받았어. 주는 대로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받더니 47,000원이야. 받을 때는 더 받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쓰고 남은 것만 받을 때 더 준다는 걸 알았어. 아싸 그러고 받았어. 악의. 그러면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택시기사분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칙적 내용입니다. 우리 민법상. 근데 원칙은 안 나와. 시험 문제. 특칙이 나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뭘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미성년자 갑에게 부모님이 노트북을 사줬더니 그 노트북을 100만 원 받고 팔아먹었어. 갑이. 그 사실을 안 부모가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어른 노트북 반환해야 되죠. 갑은 100만 원 돌려줘야 되지. 근데 갑이 70만 원을 썼네. 호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없네. 그럼 이것만 돌려주면 돼요. 미성년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런데 그 사용한 7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썼을까? 학원비, 밥값 30만 원, PC방, 노래방, 유흥비 40만 원. 이렇게 썼어. 70만 원을. 이때 학원비라든가 책값이라든가 밥값 같은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에요. 여기 플러스 해야 돼. 돌려줘야 될 돈에. 반면에 유흥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 아니야. 그래서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미성년자가 몰래 물건을 팔아먹었다. 되도록이면은 뭐로 사용하라고 유도해요? 유흥비로. 그리고 유흥비로 다 쓴 걸 확인한 다음에 취소. 그럼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 예? 이건 현존 이익입니다. 생활비는. 어차피 써야 될 돈이었어요. 근데 유흥비는 없으면 안 쓸 돈이었어요. 현존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구체적 내용은.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또라이가 주더라고 출제를 또 했어. 에이, 그지 같아. 특징 일단 기억하자.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익만 반환.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건 어려워요. 자, 취소를 하면요. 계약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거를 추인할 수 있을까?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후 추인 그래요. 근데 법에 없어. 벌써 벌써 표정이 안 해. 이건 안 해. 다음에 두 가지만 효과 기억합니다. 일부 취소하고 취소에 재취소하고 취소 후 추인하고는 지금 안 합니다. 다음에 요 효과만 두 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는 유효인데 무효가 될 여지가 남아있지. 그럼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를 하면 뭐가 되고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취소를 못하게 하면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취소권을 소멸시킨다는 거, 취소를 한 다음에 소멸시키는 건가요? 아니지. 취소를 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죠. 취소한 후에 취소권 소멸은 있을 수 없으니까 취소 전에 소멸시켜요. 여기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세 가지.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기 전에 추인을 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추인을 한다고. 추인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추인 3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무권대리 추인 제일 먼저 받고 무효행위 추인 받고 마지막으로 뭘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뭐냐? 취소권자가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사기당했어.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안 한대, 취소를. 자기는 사기당해도 싸대. 응? 자기는 사기당할 만하대. 멍청하대, 자기는. 지가 취소 안 하겠대. 그걸 왜 말려? 뭐 말릴 필요가 뭐가 있어. 지가 취소 안 하겠다는데. 그죠? 그거예요. 취소권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추인이니까 결국 추인할 수 있는 자, 즉 추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리민법은 아까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추인권이 있어버려요. 근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부모는 취소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렇잖아요. 미성년자가 취소권이 있어. 따라서 추인권도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놈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부모는 나중에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한을 걸어놨어. 뭐라고 제한을 걸어놨냐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거예요. 자, 여기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취소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성년이 있죠.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잖아. 그게 소멸했다는 게 뭐야? 성년자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라. 추인하려면. 이런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 예외가 뭘까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예외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즉 갑이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부모 동의 없이 그 갑이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는 경우가 있더라. 누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부모가 추인하는 경우. 부모가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누군지 알고요. 피한정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가끔 맛이 가는 애. 가끔. 피성년 후견인은 늘 맛이 가는 애. 늘. 그중에 피성년 후견인 빼고 피한정 후견인. 요 두 놈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이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예외? 쉽게 생각하세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얘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부모는 추인할 수 있고 부모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외다.
그렇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죠. 나한테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몰라. 그럼 포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취소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즉 내가 한 계약을 내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 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얘기를 추인하려면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해야 돼. 알고. 당연하죠. 나 취소 안 할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나 취소 안 할래 소리가 나오지. 그죠? 알고 있어야 돼. 네 번째 효과. 효과는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가 뭘로 바뀐다?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린다.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요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임의 추인이 있으니까 반대가 하나 있겠죠? 뭐?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아무 단서를 달지 않고 이행 등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을하고 자신 소유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미성년자 갑이 얘가 성년자가 됐어. 그럼 취소원이 소멸했죠. 그 상태에서 갑이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거나 을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을 했어. 갑이. 미성년자 갑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성년자가 됐는데, 성년자가 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즉 추인한 것으로 관주, 그걸 뭐라 한다? 법정 추인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인법 145조. 법정 추인이 인정이 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해놓은 추인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해놓은 추인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머리만 따가지고 외울 겁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전, 이, 경, 담, 양, 강. 이걸 외웁니다. 이 법정 추인 사유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행을 한 경우,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수령한 경우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임의 추인과 비교해서 법정 추인이라는 게 하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10년 또는 3년간 행사하자만 소멸하는데요. 10년 또는 3년. 언제부터 10년, 언제부터 3년이냐? 10년은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근데 추인은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무슨 뜻?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그때부터 몇 년? 3년. 간단히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키고 있더라. 139페이지. 서설. 양가로 1 동그라미 1, 2. 양가로 2.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취소 사유.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2, 3. 취소 사유. 140페이지. 취소권자. 140조. 제착사강 대승. 그 중에 양가로 1번.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계약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단독 취소권이 있다. 양가로 3번 대리인. 그 중에 두 번째 줄.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따로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은. 승계인 있죠. 특정 포괄 모두 포함. 네모 3번 취소의 행사 방법 단독행위, 즉 일방적인 행위 형성권. 분류식. 그래서 오른쪽 판례. 취소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양가로의 상대방에게 하라. 상대방이 하라. 취소 상대방. 일부 취소 건너가고요. 취소 효과 한 장 넘깁니다. 141조. 처음부터 무효.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뭐만 돌려주라? 현존이익만 돌려주라. 밑에 양가로 1, 소구표 동그라미 1.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만 양가로 이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있지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특칙만 보자. 우리 시험 보면 특칙이 있으니까. 기역, 니은. 특칙에 기역, 니은 2개. 자, 오른쪽. 5번에 1번 임의 추인. 양가로 1번 뜻. 취소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한다. 라는 의사표시. 양가로 2번에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추인권자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죠? 제착사강 태승. 단 동그라미 2번에 144조 1항. 그 추인은 취소 원리 소멸한 후에 하라. 단 2항.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 동그라미 조문과 그 밑에 거. 동그라미 3.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추인 효과. 법정 추인은 박스에 있는 거 1, 2, 3, 4, 5, 6호까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자꾸 읽어주세요.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자꾸 외워주세요. 밑에 의만 좀 생각해 주시고 의. 나머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조문과 의만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면 146조 취소권 단기 소멸 3년과 10년인데 언제부터인지를 꼭 기억하자. 언제부터. 자, 여기서 우리 민법상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있고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채권, 돈 받는 거, 이건 소멸시효에 걸려요. 뭐에 걸린다고요? 소멸시효. 반면에 형성권, 이런 건 제척 기간에 걸려요. 뭐에 걸린다고? 제척 기간. 쉽게 생각하세요. 돈 받아내는 권리, 꿔준 돈 받는 채권 따위는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취소권 같은 일방적인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는 거에 걸려요. 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것들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판사님 저 채권자가요 10년간 저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냈는데요 라고 주장해야 판단을 해줘요, 소멸시효는. 그런데 이거 3년 10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이 지났느냐,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했느냐는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지같이 내 판례. 취소권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 그 기간이 지났는지 이거를 기간 도과라 그래요. 도과. 10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이걸 뭐라 한다고? 기간 도과.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밑에 예제는 법정 추인 물어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 147페이지를 봅니다. 9번에 보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 2, 2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뭐라고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1번.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13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되죠. 언제든지. 15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요 3년, 10년은 이미 물어봤어요. 이제 나오게 되면 앞에가 나와. 언제부터. 언제부터도 나왔었어요. 이미. 언제부터 3년인지, 언제부터 10년인지. 그거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취소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부관하고 물권 들어갈 겁니다. 점점점 쌓이고 있죠. 보셔야 될 게. 밀리시면 안 됩니다. 밀린 분들은 이번 주에 악착같이 1, 2, 3주차 강의를 반드시 한번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